한수진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KTX 좌석 번호는 7A였다. 늘 창가를 고르는 편이었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역의 높은 지붕이 뒤로 사라졌다. 수지는 이어폰을 꺼냈다가 가방에 다시 넣었다. 오늘은 음악 없이 가고 싶었다. 그냥 창밖을 보면서. 그냥 멍하게. 10년이었다. 부산을 제대로 간 건 10년 만이었다. 명절에 가도 하루 이틀 있다가 올라왔다. 이번엔 사흘이었다. 어머니 환갑이니까. 수지는 핸드폰을 꺼냈다. 어머니한테서 카카오톡이 와 있었다. 오늘 내려오는 거지? 저녁은 내가 할게. 좋아하는 거 해놓을게. 수지는 짧게 답했다. 네, 가요. 잠시 후 하트 이모티콘이 왔다.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에 아파트 단지가 지나갔다. 그리고 논이 나타났다. 빠르게. 또 아파트. 또 논. 서울을 벗어나고 있었다. 수원을 지나고 대전을 지났다. 기차 안은 조용했다. 앞자리 남자가 소리 없이 졸고 있었다. 맞은편 아이가 창밖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수지는 그냥 앉아 있었다. 생각이 많은 날도 아니었다. 생각이 없는 날도 아니었다. 그냥 그런 상태였다. 서울에서 10년. 22살에 올라와서 지금 32살이었다. 처음엔 6개월만 있어 보려고 했다. 좋은 회사에 붙으면 다시 내려올 생각이었다. 그 6개월이 10년이 됐다. 취업을 했다. 이직도 한 번 했다. 사귄 사람도 있었고 헤어진 사람도 있었다.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도 했다. 서울 사람이 됐다. 그런데 서울이 내 도시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주인이 된 기분은 아니었다. 항상 머물고 있는 기분이었다. 언젠가는 내려갈 것 같은 기분. 부산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줄었다. 나쁜 마음은 없었다. 그냥 바빴다. 다들. 그러다 보니 이쪽도 저쪽도 아닌 사람이 됐다. 서울에서는 부산 사람. 부산에서는 서울 사람. 그 사이 어딘가에 창밖으로 산이 보였다. 이름 모를 산이었다. 서울에서는 가끔 저런 산이 그리웠다. 사람 없는데, 조용한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창이 약간 흐릿하게 흐려졌다. 수지는 손가락으로 유리를 닦았다. 그래도 흐릿했다. 그냥 뒀다. 기차가 부산역에 들어섰다. 부산역입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깨에 가방을 걸었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다. 역 안으로 들어섰을 때 처음으로 냄새를 맡았다. 바다 냄새는 아니었다. 역 안 특유의 냄새였다. 오래된 건물과 사람들의 냄새. 어릴 때부터 맡아온 그 냄새. 수지는 잠깐 멈췄다. 사람들이 옆으로 지나갔다. 그녀는 그냥 서 있었다. 잠깐만. 지하철을 탔다. 1호선이었다. 좌석이 오렌지색이었다. 서울 지하철이랑 달랐다. 왜인지 더 익숙한 느낌이었다. 옆에 할머니가 앉으셨다. 장바구니를 무릎에 올리고 계셨다. 수지는 자리를 조금 비켜드렸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창밖으로 부산의 골목이 보였다. 언덕이 보였다. 계단 위에 작은 집들이 보였다. 부산은 언제나 이렇게 생겼었다. 서울이랑 다르게 위아래로 쌓인 동네, 올라가는 골목, 내려가는 계단, 그 사이에 사람들이 사는 집들. 수지는 손잡이를 잡고 섰다.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몸이 자동으로 균형을 잡았다. 오래된 기억이 돌아온 것 같았다. 집에 가기 전에 동네를 돌아봤다. 어릴 때 살던 동네였다. 초등학교 때 매일 다니던 길. 지금도 눈을 감고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골목이 좁았다. 원래도 이렇게 좁았나? 서울에 살다 보니 더 좁게 느껴졌다. 아니면 내가 커진 건지. 문구점이 없어졌다. 거기서 지우개도 사고 딱지도 샀는데 500원짜리 풀도 샀었다. 노란색 뚜껑이 달린 풀. 지금은 편의점이 생겼다. 편의점 옆에는 카페가 있었다. 콜드브루 어쩌고 쓰인 간판이었다. 수지는 잠깐 쳐다보다 지나쳤다. 그 다음 골목에 분식집이 있었다. 미진 분식. 간판이 그대로였다. 글씨체도 그대로였다. 색이 좀 바랬지만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예전에도 저랬었나? 수지는 발을 멈췄다. 유리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다. 아주머니가 국물을 젓고 계셨다. 그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어묵 국물 냄새. 겨울마다 손을 녹이며 먹던 그 냄새. 입에 침이 고였다. 발이 저절로 안으로 향했다. 분식집을 나와 골목을 더 걸었다. 발길이 자연스럽게 학교 쪽으로 향했다. 초등학교 담장 앞에 섰다. 철문이 잠겨 있었다. 방과 후라 운동장이 조용했다. 운동장 한쪽에 철봉이 있었다. 녹슨 철봉이었다. 수지는 담장 너머로 그걸 바라봤다. 저 철봉에서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무릎에 상처가 났는지, 기억이 흐릿했다. 그래도 무릎에 흉터는 아직 있었다. 청바지 아래에. 보이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운동장 모래가 바람에 조금 날렸다. 새 한 마리가 철봉 위에 앉았다가 날아갔다. 수지는 그냥 서서 그걸 봤다. 서울에서 이런 걸 봤던 게 언제였지? 그냥 서서 새가 날아가는 걸 보는 게. 수지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집에 가야 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묵 주세요. 아주머니가 그릇에 담아주셨다. 수지는 1,000원을 냈다. 잔돈이 돌아왔다. 말은 없었다. 그래도 됐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똑같은 맛이었다. 10년이 지났는데 이 맛만은 그대로였다. 수지는 천천히 다 마셨다. 다 마시고 나서도 잠깐 그냥 서 있었다. 그릇을 돌려줬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전에도 그랬겠지. 수많은 손님한테 그 많은 인사에. 어머니는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나오셨다. 인터폰을 보셨을 테다. 왔어? 그 말 한마디였다. 수지는 그냥 웃었다. 집 안 냄새가 났다.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 된장 같은 것도 아니고 세탁 세제 같은 것도 아닌데
분명히 이 집 냄새였다. 수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밥은 먹었어? 기차에서 뭐 먹었지? 그게 뭔 밥이야?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셨다. 수지는 거실을 둘러봤다. 소파가 바뀌었다. TV가 커졌다. 그 외엔 다 그대로였다. 벽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아버지 기일마다 찍는 사진들이었다. 작년 것도 있었다. 수진이 없는 사진이었다. 그 옆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초등학교 때 찍은 사진이었다. 수진이 앞니가 빠진 채로 웃고 있었다. 어머니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두 사람 다 눈이 가늘어져 있었다. 햇빛이 강했던 날이었나 보다. 수지는 잠깐 그걸 바라봤다. 저녁은 갈비찜이었다. 어머니가 아침부터 만들었다고 하셨다. 수진이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수지는 기억이 흐릿했다. 내가 갈비찜을 제일 좋아했나? 언제 그랬지? 어머니는 기억하고 있었다. 많이 먹어. 응. 서울 가면 제대로 못 먹잖아. 잘 먹고 다녀요. 혼자 뭘 잘 먹어. 수지는 말을 안 했다. 반박하고 싶지 않았다. 틀린 말도 아니었다. 혼자 먹는 밥은 대충 먹게 됐다. 아무 밥이나 먹게 됐다. 그냥 배만 채우는 밥. 그냥 먹었다. 갈비찜은 맛있었다. 그냥 맛있는 게 아니었다. 어머니 갈비찜이었다. 어머니는 수진 그릇에 자꾸 고기를 얹어주셨다. 수지는 괜찮다고 했다. 어머니는 그냥 얹어주셨다. 수지는 더 말하지 않았다. 저녁을 먹고 밖에 나왔다. 어머니는 그냥 집에 계셨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늦지 마. 네. 버스를 타고 광안리로 갔다. 밤 바다가 보였다. 광안대교에 불이 켜져 있었다. 빨갛고 파랗고 하얗게 물 위에 반사되어 흔들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다. 연인들도 있었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도 있었다. 포장마차 불빛이 오렌지색으로 번졌다. 수지는 방파제 끝에 앉았다. 신발을 벗었다. 차가운 바람이 발목을 스쳤다. 4월이었지만 바닷바람은 쌀쌀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일정하게. 쉬지 않고. 파도는 여기 오기 전부터 이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내가 없던 10년 동안에도, 내가 부산에 없는 동안에도. 수지는 무릎을 감싸 안았다. 서울에서는 이런 소리가 없었다. 밤에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차 소리뿐이었다. 에어컨 실외기 소리, 가끔 취한 사람 소리. 파도가 왔다가 갔다. 왔다가 갔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수지는 핸드폰을 열었다. 사진을 찍을까 하다가 그냥 뒀다. 찍어도 이 소리는 담기지 않았다. 이 공기도, 이 냄새도. 10년. 뭘 했나 싶었다. 잘 살았나? 잘 모르겠었다. 돈은 좀 모았다. 직급은 올랐다. 명함에 이름이 생겼다. 서울 사람처럼 살았다. 그런데 이게 다인가? 싶을 때가 가끔 있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아무도 없는 주말 오전에 밥을 혼자 먹을 때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 생각이 더 크게 들었다. 더 무겁게. 파도가 또 왔다. 그냥 왔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있다가 돌아갔다. 수지는 한참 앉아 있었다. 차갑지만 않으면 더 있을 것 같았다. 조금 더 있다가 일어났다. 일어서기 전에 핸드폰이 진동했다. 서울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다. 주말에 뭐 해? 수지는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다. 부산에 있어. 오, 언제 갔어? 부산 사람이었어? 수지는 웃음이 났다. 응, 부산 사람이야. 그렇게 답하고 핸드폰을 내려놨다. 어딘가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나는 부산 사람이다. 10년이 지나도, 서울에 살아도 부산 사람이다. 파도가 또 한 번 왔다. 수지는 그제야 일어섰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다. 수지는 발소리를 줄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어릴 때 쓰던 방이었다. 침대는 그대로였다. 책상도 그대로였다. 서랍 손잡이도 그대로였다. 책꽂이에 중학교 교과서가 꽂혀 있었다. 수지는 한 권을 뽑았다. 국어 교과서였다. 안쪽 표지에 이름이 써 있었다. 한수진. 삐뚤빼뚤한 글씨로. 그 아래에 낙서도 있었다. 별 모양과 하트 모양이었다. 뭘 생각하며 그린 건지 기억이 없었다. 그 시절 자신이 낯설었다. 수지는 천천히 책을 제자리에 꽂았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형광등 테두리에 작은 얼룩이 있었다. 예전에도 저게 있었나? 기억이 안 났다. 어쩌면 항상 있었는지도 몰랐다. 내가 못 봤겠지. 잠이 오지 않았다. 서울집 침대랑 달라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창문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다. 골목 가로등 빛이었다. 수지는 그 빛을 바라봤다. 어릴 때도 이 빛이 있었다. 잠이 안 올 때 저 빛을 봤다. 내일은 어머니 환갑잔치였다. 친척들이 올 것이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반가우면서도 어색한 사람들이, 그 어른들도 다들 늙어 있겠지. 나처럼. 수지는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 있었다. 실제로 들리는 건 아니었다. 기억이 소리를 만들고 있었다. 그래도 됐다. 부산에 더 자주 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막연하게. 다짐 같은 것도 아니었다. 그냥 그런 생각이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6시였다. 밖이 밝아오고 있었다. 거실에 나오니 어머니가 벌써 일어나 계셨다. 일찍 일어났네. 잠이 덜 왔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물을 따라주셨다. 수지는 물을 마셨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가에 섰다. 동네가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다. 가게 셔터 올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선가 빵 굽는 냄새가 났다. 이 동네의 아침 냄새였다. 고양이 한 마리가 골목을 지나갔다. 주황빛 고양이였다. 어디서 오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얼굴이었다. 수지는 어머니 옆에 서 있었다.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서 있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올해 자주 와.
명령도 아니었다. 부탁도 아니었다. 그냥 하신 말씀이었다. 수지는 대답을 못했다. 목에 뭔가 걸렸다. 창밖을 봤다. 고양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올게요. 수진이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냥 계속 창밖을 보셨다. 그래도 됐다. 그걸로 됐다. 수지는 그날 오후 잔치가 끝난 뒤에 조금 더 있다 가기로 했다. 사흘이 아니라 나흘로. 어머니한테 말하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 정했다.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열었다. 서울행 기차표를 취소했다. 수수료가 조금 나왔다. 괜찮았다. 내일 아침엔 바다를 보러 가야지. 혼자. 조용히. 이번엔 사진도 찍지 말고 그냥 바다 소리만 들으면서 그냥 거기 서서 그냥 그것만. 수지는 눈을 감았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니면 그냥 바람 소리였을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한수지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KTX 좌석 번호는 7A였다. 늘 창가를 고르는 편이었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역의 높은 지붕이 뒤로 사라졌다. 수지는 이어폰을 꺼냈다가 가방에 다시 넣었다. 오늘은 음악 없이 가고 싶었다. 그냥 창밖을 보면서 그냥 멍하게. 10년이었다. 부산을 제대로 간 건 10년 만이었다. 명절에 가도 하루 이틀 있다가 올라왔다. 이번엔 사흘이었다. 어머니 환갑이니까. 수지는 핸드폰을 꺼냈다. 어머니한테서 카카오톡이 와 있었다. 오늘 내려오는 거지? 저녁은 내가 할게. 좋아하는 거 해놓을게. 수지는 짧게 답했다. 네, 가요. 잠시 후 하트 이모티콘이 왔다.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에 아파트 단지가 지나갔다. 그리고 논이 나타났다. 빠르게. 또 아파트. 또 논. 서울을 벗어나고 있었다. 수원을 지나고 대전을 지났다. 기차 안은 조용했다. 앞자리 남자가 소리 없이 졸고 있었다. 맞은편 아이가 창밖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수지는 그냥 앉아 있었다. 생각이 많은 날도 아니었다. 생각이 없는 날도 아니었다. 그냥 그런 상태였다. 서울에서 10년. 22살에 올라와서 지금 32살이었다. 처음엔 6개월만 있어 보려고 했다. 좋은 회사에 붙으면 다시 내려올 생각이었다. 그 6개월이 10년이 됐다. 취업을 했다. 이직도 한 번 했다. 사귄 사람도 있었고 헤어진 사람도 있었다.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도 했다. 서울 사람이 됐다. 그런데 서울이 내 도시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주인이 된 기분은 아니었다. 항상 머물고 있는 기분이었다. 언젠가는 내려갈 것 같은 기분. 부산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줄었다. 나쁜 마음은 없었다. 그냥 바빴다. 다들. 그러다 보니 이쪽도 저쪽도 아닌 사람이 됐다. 서울에서는 부산 사람, 부산에서는 서울 사람. 그 사이 어딘가에 창밖으로 산이 보였다. 이름 모를 산이었다.
서울에서는 가끔 저런 산이 그리웠다. 사람 없는데, 조용한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창이 약간 흐릿하게 흐려졌다. 수지는 손가락으로 유리를 닦았다. 그래도 흐릿했다. 그냥 뒀다. 기차가 부산역에 들어섰다. 부산역입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깨에 가방을 걸었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다. 역 안으로 들어섰을 때 처음으로 냄새를 맡았다. 바다 냄새는 아니었다. 역 안 특유의 냄새였다. 오래된 건물과 사람들의 냄새. 어릴 때부터 맡아온 그 냄새. 수지는 잠깐 멈췄다. 사람들이 옆으로 지나갔다. 그녀는 그냥 서 있었다. 잠깐만. 지하철을 탔다. 1호선이었다. 좌석이 오렌지색이었다. 서울 지하철이랑 달랐다. 왜인지 더 익숙한 느낌이었다. 옆에 할머니가 앉으셨다. 장바구니를 무릎에 올리고 계셨다. 수지는 자리를 조금 비켜드렸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창밖으로 부산의 골목이 보였다. 언덕이 보였다. 계단 위에 작은 집들이 보였다. 부산은 언제나 이렇게 생겼었다. 서울이랑 다르게 위아래로 쌓인 동네, 올라가는 골목, 내려가는 계단, 그 사이에 사람들이 사는 집들. 수지는 손잡이를 잡고 섰다.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몸이 자동으로 균형을 잡았다. 오래된 기억이 돌아온 것 같았다. 집에 가기 전에 동네를 돌아봤다. 어릴 때 살던 동네였다. 초등학교 때 매일 다니던 길. 지금도 눈을 감고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골목이 좁았다. 원래도 이렇게 좁았나? 서울에 살다 보니 더 좁게 느껴졌다. 아니면 내가 커진 건지. 문구점이 없어졌다. 거기서 지우개도 사고 딱지도 샀는데 500원짜리 풀도 샀었다. 노란색 뚜껑이 달린 풀. 지금은 편의점이 생겼다. 편의점 옆에는 카페가 있었다. 콜드브루 어쩌고 쓰인 간판이었다. 수지는 잠깐 쳐다보다 지나쳤다. 그 다음 골목에 분식집이 있었다. 미진 분식. 간판이 그대로였다. 글씨체도 그대로였다. 색이 좀 바랬지만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예전에도 저랬었나? 수지는 발을 멈췄다. 유리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다. 아주머니가 국물을 젓고 계셨다. 그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어묵 국물 냄새. 겨울마다 손을 녹이며 먹던 그 냄새. 입에 침이 고였다. 발이 저절로 안으로 향했다. 분식집을 나와 골목을 더 걸었다. 발길이 자연스럽게 학교 쪽으로 향했다. 초등학교 담장 앞에 섰다. 철문이 잠겨 있었다. 방과 후라 운동장이 조용했다. 운동장 한쪽에 철봉이 있었다. 녹슨 철봉이었다. 수지는 담장 너머로 그걸 바라봤다. 저 철봉에서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무릎에 상처가 났는지, 기억이 흐릿했다. 그래도 무릎에 흉터는 아직 있었다. 청바지 아래에. 보이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운동장 모래가 바람에 조금 날렸다.
새 한 마리가 철봉 위에 앉았다가 날아갔다. 수지는 그냥 서서 그걸 봤다. 서울에서 이런 걸 봤던 게 언제였지. 그냥 서서 새가 날아가는 걸 보는 게. 수지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집에 가야 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묵 주세요. 아주머니가 그릇에 담아주셨다. 수지는 1,000원을 냈다. 잔돈이 돌아왔다. 말은 없었다. 그래도 됐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똑같은 맛이었다. 10년이 지났는데 이 맛만은 그대로였다. 수지는 천천히 다 마셨다. 다 마시고 나서도 잠깐 그냥 서 있었다. 그릇을 돌려줬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전에도 그랬겠지. 수많은 손님한테 그 많은 인사에 어머니는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나오셨다. 인터폰을 보셨을 테다. 왔어? 그 말 한마디였다. 수지는 그냥 웃었다. 집 안 냄새가 났다.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 된장 같은 것도 아니고 세탁 세제 같은 것도 아닌데 분명히 이 집 냄새였다. 수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밥은 먹었어? 기차에서 뭐 먹었지? 그게 뭔 밥이야?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셨다. 수지는 거실을 둘러봤다. 소파가 바뀌었다. TV가 커졌다. 그 외엔 다 그대로였다. 벽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아버지 기일마다 찍는 사진들이었다. 작년 것도 있었다. 수진이 없는 사진이었다. 그 옆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초등학교 때 찍은 사진이었다. 수진이 앞니가 빠진 채로 웃고 있었다. 어머니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두 사람 다 눈이 가늘어져 있었다. 햇빛이 강했던 날이었나 보다. 수지는 잠깐 그걸 바라봤다. 저녁은 갈비찜이었다. 어머니가 아침부터 만들었다고 하셨다. 수진이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수지는 기억이 흐릿했다. 내가 갈비찜을 제일 좋아했나? 언제 그랬지? 어머니는 기억하고 있었다. 많이 먹어. 응. 서울 가면 제대로 못 먹잖아. 잘 먹고 다녀요. 혼자 뭘 잘 먹어. 수지는 말을 안 했다. 반박하고 싶지 않았다. 틀린 말도 아니었다. 혼자 먹는 밥은 대충 먹게 됐다. 아무 밥이나 먹게 됐다. 그냥 배만 채우는 밥. 그냥 먹었다. 갈비찜은 맛있었다. 그냥 맛있는 게 아니었다. 어머니 갈비찜이었다. 어머니는 수진 그릇에 자꾸 고기를 얹어주셨다. 수지는 괜찮다고 했다. 어머니는 그냥 얹어주셨다. 수지는 더 말하지 않았다. 저녁을 먹고 밖에 나왔다. 어머니는 그냥 집에 계셨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늦지 마. 네. 버스를 타고 광안리로 갔다. 밤 바다가 보였다. 광안대교에 불이 켜져 있었다. 빨갛고 파랗고 하얗게 물 위에 반사되어 흔들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다. 연인들도 있었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도 있었다. 포장마차 불빛이 오렌지색으로 번졌다. 수지는 방파제 끝에 앉았다. 신발을 벗었다.
차가운 바람이 발목을 스쳤다. 4월이었지만 바닷바람은 쌀쌀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일정하게. 쉬지 않고. 파도는 여기 오기 전부터 이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내가 없던 10년 동안에도, 내가 부산에 없는 동안에도. 수지는 무릎을 감싸 안았다. 서울에서는 이런 소리가 없었다. 밤에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차 소리뿐이었다. 에어컨 실외기 소리, 가끔 취한 사람 소리. 파도가 왔다가 갔다. 왔다가 갔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수지는 핸드폰을 열었다. 사진을 찍을까 하다가 그냥 뒀다. 찍어도 이 소리는 담기지 않았다. 이 공기도, 이 냄새도. 10년. 뭘 했나 싶었다. 잘 살았나? 잘 모르겠었다. 돈은 좀 모았다. 직급은 올랐다. 명함에 이름이 생겼다. 서울 사람처럼 살았다. 그런데 이게 다인가? 싶을 때가 가끔 있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아무도 없는 주말 오전에 밥을 혼자 먹을 때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 생각이 더 크게 들었다. 더 무겁게. 파도가 또 왔다. 그냥 왔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있다가 돌아갔다. 수지는 한참 앉아 있었다. 차갑지만 않으면 더 있을 것 같았다. 조금 더 있다가 일어났다. 일어서기 전에 핸드폰이 진동했다. 서울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다. 주말에 뭐 해? 수지는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다. 부산에 있어. 오, 언제 갔어? 부산 사람이었어? 수지는 웃음이 났다. 응, 부산 사람이야. 그렇게 답하고 핸드폰을 내려놨다. 어딘가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나는 부산 사람이다. 10년이 지나도, 서울에 살아도 부산 사람이다. 파도가 또 한 번 왔다. 수지는 그제야 일어섰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다. 수지는 발소리를 줄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어릴 때 쓰던 방이었다. 침대는 그대로였다. 책상도 그대로였다. 서랍 손잡이도 그대로였다. 책꽂이에 중학교 교과서가 꽂혀 있었다. 수지는 한 권을 뽑았다. 국어 교과서였다. 안쪽 표지에 이름이 써 있었다. 한수진. 삐뚤빼뚤한 글씨로. 그 아래에 낙서도 있었다. 별 모양과 하트 모양이었다. 뭘 생각하며 그린 건지 기억이 없었다. 그 시절 자신이 낯설었다. 수지는 천천히 책을 제자리에 꽂았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형광등 테두리에 작은 얼룩이 있었다. 예전에도 저게 있었나? 기억이 안 났다. 어쩌면 항상 있었는지도 몰랐다. 내가 못 봤겠지. 잠이 오지 않았다. 서울집 침대랑 달라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창문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다. 골목 가로등 빛이었다. 수지는 그 빛을 바라봤다. 어릴 때도 이 빛이 있었다. 잠이 안 올 때 저 빛을 봤다. 내일은 어머니 환갑잔치였다. 친척들이 올 것이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반가우면서도 어색한 사람들이, 그 어른들도 다들 늙어 있겠지. 나처럼.
수지는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 있었다. 실제로 들리는 건 아니었다. 기억이 소리를 만들고 있었다. 그래도 됐다. 부산에 더 자주 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막연하게. 다짐 같은 것도 아니었다. 그냥 그런 생각이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6시였다. 밖이 밝아오고 있었다. 거실에 나오니 어머니가 벌써 일어나 계셨다. 일찍 일어났네. 잠이 덜 왔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물을 따라주셨다. 수지는 물을 마셨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가에 섰다. 동네가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다. 가게 셔터 올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선가 빵 굽는 냄새가 났다. 이 동네의 아침 냄새였다. 고양이 한 마리가 골목을 지나갔다. 주황빛 고양이였다. 어디서 오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얼굴이었다. 수지는 어머니 옆에 서 있었다.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서 있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올해 자주 와. 명령도 아니었다. 부탁도 아니었다. 그냥 하신 말씀이었다. 수지는 대답을 못했다. 목에 뭔가 걸렸다. 창밖을 봤다. 고양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올게요. 수진이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냥 계속 창밖을 보셨다. 그래도 됐다. 그걸로 됐다. 수지는 그날 오후 잔치가 끝난 뒤에 조금 더 있다 가기로 했다. 사흘이 아니라 나흘로. 어머니한테 말하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 정했다.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열었다. 서울행 기차표를 취소했다. 수수료가 조금 나왔다. 괜찮았다. 내일 아침엔 바다를 보러 가야지. 혼자. 조용히. 이번엔 사진도 찍지 말고 그냥 바다 소리만 들으면서 그냥 거기 서서 그냥 그것만. 수지는 눈을 감았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니면 그냥 바람 소리였을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한수지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KTX 좌석 번호는 7A였다. 늘 창가를 고르는 편이었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역의 높은 지붕이 뒤로 사라졌다. 수지는 이어폰을 꺼냈다가 가방에 다시 넣었다. 오늘은 음악 없이 가고 싶었다. 그냥 창밖을 보면서 그냥 멍하게. 10년이었다. 부산을 제대로 간 건 10년 만이었다. 명절에 가도 하루 이틀 있다가 올라왔다. 이번엔 사흘이었다. 어머니 환갑이니까. 수지는 핸드폰을 꺼냈다. 어머니한테서 카카오톡이 와 있었다. 오늘 내려오는 거지? 저녁은 내가 할게. 좋아하는 거 해놓을게. 수지는 짧게 답했다. 네, 가요. 잠시 후 하트 이모티콘이 왔다.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에 아파트 단지가 지나갔다. 그리고 논이 나타났다. 빠르게. 또 아파트. 또 논. 서울을 벗어나고 있었다. 수원을 지나고 대전을 지났다.
기차 안은 조용했다. 앞자리 남자가 소리 없이 졸고 있었다. 맞은편 아이가 창밖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수지는 그냥 앉아 있었다. 생각이 많은 날도 아니었다. 생각이 없는 날도 아니었다. 그냥 그런 상태였다. 서울에서 10년. 22살에 올라와서 지금 32살이었다. 처음엔 6개월만 있어 보려고 했다. 좋은 회사에 붙으면 다시 내려올 생각이었다. 그 6개월이 10년이 됐다. 취업을 했다. 이직도 한 번 했다. 사귄 사람도 있었고 헤어진 사람도 있었다.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도 했다. 서울 사람이 됐다. 그런데 서울이 내 도시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주인이 된 기분은 아니었다. 항상 머물고 있는 기분이었다. 언젠가는 내려갈 것 같은 기분. 부산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줄었다. 나쁜 마음은 없었다. 그냥 바빴다. 다들. 그러다 보니 이쪽도 저쪽도 아닌 사람이 됐다. 서울에서는 부산 사람, 부산에서는 서울 사람. 그 사이 어딘가에 창밖으로 산이 보였다. 이름 모를 산이었다. 서울에서는 가끔 저런 산이 그리웠다. 사람 없는데, 조용한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창이 약간 흐릿하게 흐려졌다. 수지는 손가락으로 유리를 닦았다. 그래도 흐릿했다. 그냥 뒀다. 기차가 부산역에 들어섰다. 부산역입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깨에 가방을 걸었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다. 역 안으로 들어섰을 때 처음으로 냄새를 맡았다. 바다 냄새는 아니었다. 역 안 특유의 냄새였다. 오래된 건물과 사람들의 냄새. 어릴 때부터 맡아온 그 냄새. 수지는 잠깐 멈췄다. 사람들이 옆으로 지나갔다. 그녀는 그냥 서 있었다. 잠깐만. 지하철을 탔다. 1호선이었다. 좌석이 오렌지색이었다. 서울 지하철이랑 달랐다. 왜인지 더 익숙한 느낌이었다. 옆에 할머니가 앉으셨다. 장바구니를 무릎에 올리고 계셨다. 수지는 자리를 조금 비켜드렸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창밖으로 부산의 골목이 보였다. 언덕이 보였다. 계단 위에 작은 집들이 보였다. 부산은 언제나 이렇게 생겼었다. 서울이랑 다르게 위아래로 쌓인 동네, 올라가는 골목, 내려가는 계단, 그 사이에 사람들이 사는 집들. 수지는 손잡이를 잡고 섰다.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몸이 자동으로 균형을 잡았다. 오래된 기억이 돌아온 것 같았다. 집에 가기 전에 동네를 돌아봤다. 어릴 때 살던 동네였다. 초등학교 때 매일 다니던 길. 지금도 눈을 감고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골목이 좁았다. 원래도 이렇게 좁았나? 서울에 살다 보니 더 좁게 느껴졌다. 아니면 내가 커진 건지. 문구점이 없어졌다. 거기서 지우개도 사고 딱지도 샀는데 500원짜리 풀도 샀었다. 노란색 뚜껑이 달린 풀. 지금은 편의점이 생겼다. 편의점 옆에는 카페가 있었다. 콜드브루 어쩌고 쓰인 간판이었다.
수지는 잠깐 쳐다보다 지나쳤다. 그 다음 골목에 분식집이 있었다. 미진 분식. 간판이 그대로였다. 글씨체도 그대로였다. 색이 좀 바랬지만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예전에도 저랬었나? 수지는 발을 멈췄다. 유리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다. 아주머니가 국물을 젓고 계셨다. 그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어묵 국물 냄새. 겨울마다 손을 녹이며 먹던 그 냄새. 입에 침이 고였다. 발이 저절로 안으로 향했다. 분식집을 나와 골목을 더 걸었다. 발길이 자연스럽게 학교 쪽으로 향했다. 초등학교 담장 앞에 섰다. 철문이 잠겨 있었다. 방과 후라 운동장이 조용했다. 운동장 한쪽에 철봉이 있었다. 녹슨 철봉이었다. 수지는 담장 너머로 그걸 바라봤다. 저 철봉에서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무릎에 상처가 났는지, 기억이 흐릿했다. 그래도 무릎에 흉터는 아직 있었다. 청바지 아래에. 보이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운동장 모래가 바람에 조금 날렸다. 새 한 마리가 철봉 위에 앉았다가 날아갔다. 수지는 그냥 서서 그걸 봤다. 서울에서 이런 걸 봤던 게 언제였지. 그냥 서서 새가 날아가는 걸 보는 게. 수지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집에 가야 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묵 주세요. 아주머니가 그릇에 담아주셨다. 수지는 1,000원을 냈다. 잔돈이 돌아왔다. 말은 없었다. 그래도 됐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똑같은 맛이었다. 10년이 지났는데 이 맛만은 그대로였다. 수지는 천천히 다 마셨다. 다 마시고 나서도 잠깐 그냥 서 있었다. 그릇을 돌려줬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전에도 그랬겠지. 수많은 손님한테 그 많은 인사에. 어머니는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나오셨다. 인터폰을 보셨을 테다. 왔어? 그 말 한마디였다. 수지는 그냥 웃었다. 집 안 냄새가 났다.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 된장 같은 것도 아니고 세탁 세제 같은 것도 아닌데 분명히 이 집 냄새였다. 수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밥은 먹었어? 기차에서 뭐 먹었지? 그게 뭔 밥이야.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셨다. 수지는 거실을 둘러봤다. 소파가 바뀌었다. TV가 커졌다. 그 외엔 다 그대로였다. 벽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아버지 기일마다 찍는 사진들이었다. 작년 것도 있었다. 수진이 없는 사진이었다. 그 옆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초등학교 때 찍은 사진이었다. 수진이 앞니가 빠진 채로 웃고 있었다. 어머니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두 사람 다 눈이 가늘어져 있었다. 햇빛이 강했던 날이었나 보다. 수지는 잠깐 그걸 바라봤다. 저녁은 갈비찜이었다. 어머니가 아침부터 만들었다고 하셨다. 수진이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수지는 기억이 흐릿했다. 내가 갈비찜을 제일 좋아했나? 언제 그랬지? 어머니는 기억하고 있었다. 많이 먹어. 응.
서울 가면 제대로 못 먹잖아. 잘 먹고 다녀요. 혼자 뭘 잘 먹어. 수지는 말을 안 했다. 반박하고 싶지 않았다. 틀린 말도 아니었다. 혼자 먹는 밥은 대충 먹게 됐다. 아무 밥이나 먹게 됐다. 그냥 배만 채우는 밥. 그냥 먹었다. 갈비찜은 맛있었다. 그냥 맛있는 게 아니었다. 어머니 갈비찜이었다. 어머니는 수진 그릇에 자꾸 고기를 얹어주셨다. 수지는 괜찮다고 했다. 어머니는 그냥 얹어주셨다. 수지는 더 말하지 않았다. 저녁을 먹고 밖에 나왔다. 어머니는 그냥 집에 계셨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늦지 마. 네. 버스를 타고 광안리로 갔다. 밤 바다가 보였다. 광안대교에 불이 켜져 있었다. 빨갛고 파랗고 하얗게 물 위에 반사되어 흔들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다. 연인들도 있었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도 있었다. 포장마차 불빛이 오렌지색으로 번졌다. 수지는 방파제 끝에 앉았다. 신발을 벗었다. 차가운 바람이 발목을 스쳤다. 4월이었지만 바닷바람은 쌀쌀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일정하게. 쉬지 않고. 파도는 여기 오기 전부터 이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내가 없던 10년 동안에도, 내가 부산에 없는 동안에도. 수지는 무릎을 감싸 안았다. 서울에서는 이런 소리가 없었다. 밤에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차 소리뿐이었다. 에어컨 실외기 소리, 가끔 취한 사람 소리, 파도가 왔다가 갔다. 왔다가 갔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수지는 핸드폰을 열었다. 사진을 찍을까 하다가 그냥 뒀다. 찍어도 이 소리는 담기지 않았다. 이 공기도, 이 냄새도. 10년. 뭘 했나 싶었다. 잘 살았나? 잘 모르겠었다. 돈은 좀 모았다. 직급은 올랐다. 명함에 이름이 생겼다. 서울 사람처럼 살았다. 그런데 이게 다인가? 싶을 때가 가끔 있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아무도 없는 주말 오전에 밥을 혼자 먹을 때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 생각이 더 크게 들었다. 더 무겁게. 파도가 또 왔다. 그냥 왔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있다가 돌아갔다. 수지는 한참 앉아 있었다. 차갑지만 않으면 더 있을 것 같았다. 조금 더 있다가 일어났다. 일어서기 전에 핸드폰이 진동했다. 서울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다. 주말에 뭐 해? 수지는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다. 부산에 있어. 오, 언제 갔어? 부산 사람이었어? 수지는 웃음이 났다. 응, 부산 사람이야. 그렇게 답하고 핸드폰을 내려놨다. 어딘가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나는 부산 사람이다. 10년이 지나도, 서울에 살아도 부산 사람이다. 파도가 또 한 번 왔다. 수지는 그제야 일어섰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다. 수지는 발소리를 줄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어릴 때 쓰던 방이었다. 침대는 그대로였다. 책상도 그대로였다. 서랍 손잡이도 그대로였다.
책꽂이에 중학교 교과서가 꽂혀 있었다. 수지는 한 권을 뽑았다. 국어 교과서였다. 안쪽 표지에 이름이 써 있었다. 한수진. 삐뚤빼뚤한 글씨로. 그 아래에 낙서도 있었다. 별 모양과 하트 모양이었다. 뭘 생각하며 그린 건지 기억이 없었다. 그 시절 자신이 낯설었다. 수지는 천천히 책을 제자리에 꽂았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형광등 테두리에 작은 얼룩이 있었다. 예전에도 저게 있었나? 기억이 안 났다. 어쩌면 항상 있었는지도 몰랐다. 내가 못 봤겠지. 잠이 오지 않았다. 서울집 침대랑 달라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창문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다. 골목 가로등 빛이었다. 수지는 그 빛을 바라봤다. 어릴 때도 이 빛이 있었다. 잠이 안 올 때 저 빛을 봤다. 내일은 어머니 환갑잔치였다. 친척들이 올 것이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반가우면서도 어색한 사람들이, 그 어른들도 다들 늙어 있겠지. 나처럼. 수지는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 있었다. 실제로 들리는 건 아니었다. 기억이 소리를 만들고 있었다. 그래도 됐다. 부산에 더 자주 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막연하게. 다짐 같은 것도 아니었다. 그냥 그런 생각이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6시였다. 밖이 밝아오고 있었다. 거실에 나오니 어머니가 벌써 일어나 계셨다. 일찍 일어났네. 잠이 덜 왔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물을 따라주셨다. 수지는 물을 마셨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가에 섰다. 동네가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다. 가게 셔터 올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선가 빵 굽는 냄새가 났다. 이 동네의 아침 냄새였다. 고양이 한 마리가 골목을 지나갔다. 주황빛 고양이였다. 어디서 오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얼굴이었다. 수지는 어머니 옆에 서 있었다.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서 있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올해 자주 와. 명령도 아니었다. 부탁도 아니었다. 그냥 하신 말씀이었다. 수지는 대답을 못했다. 목에 뭔가 걸렸다. 창밖을 봤다. 고양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올게요. 수진이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냥 계속 창밖을 보셨다. 그래도 됐다. 그걸로 됐다. 수지는 그날 오후, 잔치가 끝난 뒤에 조금 더 있다 가기로 했다. 사흘이 아니라 나흘로. 어머니한테 말하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 정했다.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열었다. 서울행 기차표를 취소했다. 수수료가 조금 나왔다. 괜찮았다. 내일 아침엔 바다를 보러 가야지. 혼자. 조용히. 이번엔 사진도 찍지 말고 그냥 바다 소리만 들으면서 그냥 거기 서서 그냥 그것만. 수지는 눈을 감았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니면 그냥 바람 소리였을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한수진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KTX 좌석 번호는 7A였다. 늘 창가를 고르는 편이었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역의 높은 지붕이 뒤로 사라졌다. 수지는 이어폰을 꺼냈다가 가방에 다시 넣었다. 오늘은 음악 없이 가고 싶었다. 그냥 창밖을 보면서. 그냥 멍하게. 10년이었다. 부산을 제대로 간 건 10년 만이었다. 명절에 가도 하루 이틀 있다가 올라왔다. 이번엔 사흘이었다. 어머니 환갑이니까. 수지는 핸드폰을 꺼냈다. 어머니한테서 카카오톡이 와 있었다. 오늘 내려오는 거지? 저녁은 내가 할게. 좋아하는 거 해놓을게. 수지는 짧게 답했다. 네, 가요. 잠시 후 하트 이모티콘이 왔다.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에 아파트 단지가 지나갔다. 그리고 논이 나타났다. 빠르게. 또 아파트. 또 논. 서울을 벗어나고 있었다. 수원을 지나고 대전을 지났다. 기차 안은 조용했다. 앞자리 남자가 소리 없이 졸고 있었다. 맞은편 아이가 창밖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수지는 그냥 앉아 있었다. 생각이 많은 날도 아니었다. 생각이 없는 날도 아니었다. 그냥 그런 상태였다. 서울에서 10년. 22살에 올라와서 지금 32살이었다. 처음엔 6개월만 있어 보려고 했다. 좋은 회사에 붙으면 다시 내려올 생각이었다. 그 6개월이 10년이 됐다. 취업을 했다. 이직도 한 번 했다. 사귄 사람도 있었고 헤어진 사람도 있었다.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도 했다. 서울 사람이 됐다. 그런데 서울이 내 도시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주인이 된 기분은 아니었다. 항상 머물고 있는 기분이었다. 언젠가는 내려갈 것 같은 기분. 부산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줄었다. 나쁜 마음은 없었다. 그냥 바빴다. 다들. 그러다 보니 이쪽도 저쪽도 아닌 사람이 됐다. 서울에서는 부산 사람, 부산에서는 서울 사람. 그 사이 어딘가에 창밖으로 산이 보였다. 이름 모를 산이었다. 서울에서는 가끔 저런 산이 그리웠다. 사람 없는데, 조용한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창이 약간 흐릿하게 흐려졌다. 수지는 손가락으로 유리를 닦았다. 그래도 흐릿했다. 그냥 뒀다. 기차가 부산역에 들어섰다. 부산역입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깨에 가방을 걸었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다. 역 안으로 들어섰을 때 처음으로 냄새를 맡았다. 바다 냄새는 아니었다. 역 안 특유의 냄새였다. 오래된 건물과 사람들의 냄새. 어릴 때부터 맡아온 그 냄새. 수지는 잠깐 멈췄다. 사람들이 옆으로 지나갔다. 그녀는 그냥 서 있었다. 잠깐만. 지하철을 탔다. 1호선이었다. 좌석이 오렌지색이었다. 서울 지하철이랑 달랐다. 왜인지 더 익숙한 느낌이었다. 옆에 할머니가 앉으셨다. 장바구니를 무릎에 올리고 계셨다.
수지는 자리를 조금 비켜드렸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창밖으로 부산의 골목이 보였다. 언덕이 보였다. 계단 위에 작은 집들이 보였다. 부산은 언제나 이렇게 생겼었다. 서울이랑 다르게 위아래로 쌓인 동네, 올라가는 골목, 내려가는 계단, 그 사이에 사람들이 사는 집들. 수지는 손잡이를 잡고 섰다.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몸이 자동으로 균형을 잡았다. 오래된 기억이 돌아온 것 같았다. 집에 가기 전에 동네를 돌아봤다. 어릴 때 살던 동네였다. 초등학교 때 매일 다니던 길. 지금도 눈을 감고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골목이 좁았다. 원래도 이렇게 좁았나? 서울에 살다 보니 더 좁게 느껴졌다. 아니면 내가 커진 건지. 문구점이 없어졌다. 거기서 지우개도 사고 딱지도 샀는데 500원짜리 풀도 샀었다. 노란색 뚜껑이 달린 풀. 지금은 편의점이 생겼다. 편의점 옆에는 카페가 있었다. 콜드브루 어쩌고 쓰인 간판이었다. 수지는 잠깐 쳐다보다 지나쳤다. 그 다음 골목에 분식집이 있었다. 미진 분식. 간판이 그대로였다. 글씨체도 그대로였다. 색이 좀 바랬지만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예전에도 저랬었나? 수지는 발을 멈췄다. 유리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다. 아주머니가 국물을 젓고 계셨다. 그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어묵 국물 냄새. 겨울마다 손을 녹이며 먹던 그 냄새. 입에 침이 고였다. 발이 저절로 안으로 향했다. 분식집을 나와 골목을 더 걸었다. 발길이 자연스럽게 학교 쪽으로 향했다. 초등학교 담장 앞에 섰다. 철문이 잠겨 있었다. 방과 후라 운동장이 조용했다. 운동장 한쪽에 철봉이 있었다. 녹슨 철봉이었다. 수지는 담장 너머로 그걸 바라봤다. 저 철봉에서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무릎에 상처가 났는지, 기억이 흐릿했다. 그래도 무릎에 흉터는 아직 있었다. 청바지 아래에. 보이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운동장 모래가 바람에 조금 날렸다. 새 한 마리가 철봉 위에 앉았다가 날아갔다. 수지는 그냥 서서 그걸 봤다. 서울에서 이런 걸 봤던 게 언제였지? 그냥 서서 새가 날아가는 걸 보는 게. 수지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집에 가야 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묵 주세요. 아주머니가 그릇에 담아주셨다. 수지는 1,000원을 냈다. 잔돈이 돌아왔다. 말은 없었다. 그래도 됐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똑같은 맛이었다. 10년이 지났는데 이 맛만은 그대로였다. 수지는 천천히 다 마셨다. 다 마시고 나서도 잠깐 그냥 서 있었다. 그릇을 돌려줬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전에도 그랬겠지. 수많은 손님한테 그 많은 인사에. 어머니는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나오셨다. 인터폰을 보셨을 테다. 왔어? 그 말 한마디였다. 수지는 그냥 웃었다. 집 안 냄새가 났다.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 된장 같은 것도 아니고 세탁 세제 같은 것도 아닌데 분명히 이 집 냄새였다. 수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밥은 먹었어? 기차에서 뭐 먹었지? 그게 뭔 밥이야?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셨다. 수지는 거실을 둘러봤다. 소파가 바뀌었다. TV가 커졌다. 그 외엔 다 그대로였다. 벽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아버지 기일마다 찍는 사진들이었다. 작년 것도 있었다. 수진이 없는 사진이었다. 그 옆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초등학교 때 찍은 사진이었다. 수진이 앞니가 빠진 채로 웃고 있었다. 어머니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두 사람 다 눈이 가늘어져 있었다. 햇빛이 강했던 날이었나 보다. 수지는 잠깐 그걸 바라봤다. 저녁은 갈비찜이었다. 어머니가 아침부터 만들었다고 하셨다. 수진이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수지는 기억이 흐릿했다. 내가 갈비찜을 제일 좋아했나? 언제 그랬지? 어머니는 기억하고 있었다. 많이 먹어. 응. 서울 가면 제대로 못 먹잖아. 잘 먹고 다녀요. 혼자 뭘 잘 먹어. 수지는 말을 안 했다. 반박하고 싶지 않았다. 틀린 말도 아니었다. 혼자 먹는 밥은 대충 먹게 됐다. 아무 밥이나 먹게 됐다. 그냥 배만 채우는 밥. 그냥 먹었다. 갈비찜은 맛있었다. 그냥 맛있는 게 아니었다. 어머니 갈비찜이었다. 어머니는 수진 그릇에 자꾸 고기를 얹어주셨다. 수지는 괜찮다고 했다. 어머니는 그냥 얹어주셨다. 수지는 더 말하지 않았다. 저녁을 먹고 밖에 나왔다. 어머니는 그냥 집에 계셨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늦지 마. 네. 버스를 타고 광안리로 갔다. 밤 바다가 보였다. 광안대교에 불이 켜져 있었다. 빨갛고 파랗고 하얗게 물 위에 반사되어 흔들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다. 연인들도 있었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도 있었다. 포장마차 불빛이 오렌지색으로 번졌다. 수지는 방파제 끝에 앉았다. 신발을 벗었다. 차가운 바람이 발목을 스쳤다. 4월이었지만 바닷바람은 쌀쌀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일정하게. 쉬지 않고. 파도는 여기 오기 전부터 이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내가 없던 10년 동안에도, 내가 부산에 없는 동안에도. 수지는 무릎을 감싸 안았다. 서울에서는 이런 소리가 없었다. 밤에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차 소리뿐이었다. 에어컨 실외기 소리, 가끔 취한 사람 소리, 파도가 왔다가 갔다. 왔다가 갔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수지는 핸드폰을 열었다. 사진을 찍을까 하다가 그냥 뒀다. 찍어도 이 소리는 담기지 않았다. 이 공기도, 이 냄새도. 10년. 뭘 했나 싶었다. 잘 살았나? 잘 모르겠었다. 돈은 좀 모았다. 직급은 올랐다. 명함에 이름이 생겼다. 서울 사람처럼 살았다. 그런데 이게 다인가 싶을 때가 가끔 있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아무도 없는 주말 오전에 밥을 혼자 먹을 때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 생각이 더 크게 들었다. 더 무겁게. 파도가 또 왔다. 그냥 왔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있다가 돌아갔다. 수지는 한참 앉아 있었다. 차갑지만 않으면 더 있을 것 같았다. 조금 더 있다가 일어났다. 일어서기 전에 핸드폰이 진동했다. 서울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다. 주말에 뭐 해? 수지는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다. 부산에 있어. 오, 언제 갔어? 부산 사람이었어? 수지는 웃음이 났다. 응, 부산 사람이야. 그렇게 답하고 핸드폰을 내려놨다. 어딘가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나는 부산 사람이다. 10년이 지나도 서울에 살아도 부산 사람이다. 파도가 또 한 번 왔다. 수지는 그제야 일어섰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다. 수지는 발소리를 줄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어릴 때 쓰던 방이었다. 침대는 그대로였다. 책상도 그대로였다. 서랍 손잡이도 그대로였다. 책꽂이에 중학교 교과서가 꽂혀 있었다. 수지는 한 권을 뽑았다. 국어 교과서였다. 안쪽 표지에 이름이 써 있었다. 한수진. 삐뚤빼뚤한 글씨로. 그 아래에 낙서도 있었다. 별 모양과 하트 모양이었다. 뭘 생각하며 그린 건지 기억이 없었다. 그 시절 자신이 낯설었다. 수지는 천천히 책을 제자리에 꽂았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형광등 테두리에 작은 얼룩이 있었다. 예전에도 저게 있었나? 기억이 안 났다. 어쩌면 항상 있었는지도 몰랐다. 내가 못 봤겠지. 잠이 오지 않았다. 서울집 침대랑 달라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창문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다. 골목 가로등 빛이었다. 수지는 그 빛을 바라봤다. 어릴 때도 이 빛이 있었다. 잠이 안 올 때 저 빛을 봤다. 내일은 어머니 환갑잔치였다. 친척들이 올 것이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반가우면서도 어색한 사람들이, 그 어른들도 다들 늙어 있겠지. 나처럼. 수지는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 있었다. 실제로 들리는 건 아니었다. 기억이 소리를 만들고 있었다. 그래도 됐다. 부산에 더 자주 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막연하게. 다짐 같은 것도 아니었다. 그냥 그런 생각이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6시였다. 밖이 밝아오고 있었다. 거실에 나오니 어머니가 벌써 일어나 계셨다. 일찍 일어났네. 잠이 덜 왔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물을 따라주셨다. 수지는 물을 마셨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가에 섰다. 동네가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다. 가게 셔터 올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선가 빵 굽는 냄새가 났다. 이 동네의 아침 냄새였다. 고양이 한 마리가 골목을 지나갔다. 주황빛 고양이였다. 어디서 오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얼굴이었다. 수지는 어머니 옆에 서 있었다.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서 있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올해 자주 와. 명령도 아니었다. 부탁도 아니었다. 그냥 하신 말씀이었다. 수지는 대답을 못했다. 목에 뭔가 걸렸다. 창밖을 봤다. 고양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올게요. 수진이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냥 계속 창밖을 보셨다. 그래도 됐다. 그걸로 됐다. 수지는 그날 오후 잔치가 끝난 뒤에 조금 더 있다 가기로 했다. 사흘이 아니라 나흘로. 어머니한테 말하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 정했다.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열었다. 서울행 기차표를 취소했다. 수수료가 조금 나왔다. 괜찮았다. 내일 아침엔 바다를 보러 가야지. 혼자. 조용히. 이번엔 사진도 찍지 말고 그냥 바다 소리만 들으면서 그냥 거기 서서 그냥 그것만. 수지는 눈을 감았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니면 그냥 바람 소리였을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